HPSP는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 필수적인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공급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CEO 선임과 함께 후공정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예고하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죠. HPSP의 핵심은 바로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에 있습니다. 이 기술은 반도체 제조 과정, 특히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결함인 보이드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공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보이드는 대면 결합 불량을 초래해 반도체의 수율과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키면서 HPSP의 어닐링 장비가 고압 환경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칩 미세화로 인해 열의 민감도가 높아진 최신 반도체 공정에 아주 적합한 부분인 거죠. 특히 HBM이나 HBM-F와 같이 본딩 장비를 통해 다층으로 적합된 구조는 열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저온 공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죠. 현재 HPSP는 전 세계적으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두고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TSMC, 삼성전자, 인텔, SK 하이닉스 등 글로벌 주요 메모리 및 파운드리 업체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을 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PSP의 미래 성장 동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신규 장비 확장 가능성입니다. HPSP는 현재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에 특화된 새로운 어닐링 장비를 개발 중에 있죠. 이 장비는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을 기반으로 앞서 언급된 보이드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온 조건에서 특정 부위의 수소 또는 기타 활성 원소를 선택적으로 주입하여 대면 결합을 촉진하고 보이드 현상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신규 장비가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단순히 실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죠.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존 장비에 더해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의 성장을 발맞춘 신규 장비까지 갖춘다면 기업 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후공정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입니다. 이번 신임 CEO는 과거 암코를 거쳐 후공정 대표 기업인 제이세트 CEO를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인텔에서 패키지 테스트 개발을 총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동안 전공정에 집중해왔던 HPSP가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과 함께 후공정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강력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핵심 장비 중 HPA의 경우 전공정에 집중되었던 경향도 있었지만 이번 새로운 CEO를 맞이하면서 후공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전공정과 후공정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는 HPSP에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HPSP는 단기 실적 변동에 관계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적인 파운드리 업체들의 선단 공정 투자 확대와 인텔의 투자 재개 가능성 또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HPSP의 독점적인 기술력과 신규 장비 개발 그리고 후공정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까지 방송을 진행해 드리면서 4분기는 실적 회복세를 두고 구독자분들과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웨이퍼라는 실리콘 기판 위에 설계된 회로를 직접 새겨 넣어서 칩을 완성시키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는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HPSP를 다뤄드리는 만큼 전공정에 더 깊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면서 추가적으로 후공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8대 핵심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정을 두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웨이퍼를 준비하는 단계가 있겠죠. 이 과정을 놓고 제가 영상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나오는 이제 영상과 함께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해 주시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의 기본인 실리콘 웨이퍼를 준비하고 이 표면에 회로를 새겨 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이제 웨이퍼의 준비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단계 웨이퍼의 준비 단계 시작으로 지금 과정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제 모래에서 이제 규속 관련해서 추출 후에 액체 상태로 녹이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인곳을 만들게 됩니다. 이 만들게 돼서 얇게 잘라내는 거죠. 이 표면을 매끄럽게 또 연마하는 과정이 또 이제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을 놓고 일단 1단계 준비 단계를 마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공정의 시작점인 거죠. 웨이퍼 준비 단계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산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웨이퍼 위에 이제 산화막을 형성하는 이제 과정인 거거든요. 이 산화막은 누설 관련해서 이제 전류를 방지하는 역할도 있죠. 그러니까 이온 주입 확산 방지, 식각 방지 막의 세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영상에서 지금 설명해 드리면서 일단 주로 건식산화라고 있어요. 이 건식산화 공정이 높은 균일성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웨이퍼 위에 이 산화막을 활용해서 전기 누설 방지나 여러 가지 장점,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이끌어가도록 그 과정 중 단계 중에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포토 단계예요. 포토 단계. 이 포토 단계는 설계된 회로에 패턴을 이제 마스크를 이용해서요. 마스크, 블랑크 마스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자, 여기 웨이퍼에 새겨 넣는다고 했잖아요, 회로를. 그래서 그 단계 중에 그 과정 속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감곽액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도포하고 마스크와 광원을 이용해서 이제 빛을 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로를 새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칩의 형태가 나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회로의 정밀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EUV 이제 노광 장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이제 한 분야의 핵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폭토 공정이 있고, 자, 식각 장비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식각은요, 포토 공정 후에 남아있는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불필요한 산화막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물질을 제거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건식하고 습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식각과 방막, 이 증착 과정들 또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증착 과정은요, 반복적으로 여러 층이 이제 쌓이잖아요. 칩 하나, 어떤 하이브리드 본딩 작업에서도 여러 겹겹이 웨이퍼들이 쌓이면서 회로 간의 구분, 반복적으로 이제 여러 층이 이 반복 작업이 들어가면서 여러 층들이 쌓여 가잖아요. 거기에서 회로 간의 구분, 그리고 연결, 보호 부분에서 얇은 막, 이 방막을 형성하는 과정 속의 하나인 거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금속 배선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하도록 신호가 잘 전달되게끔 금속선을 연결하는 이제 공정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다시 이온 주입 과정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잠깐
좀 더 깊게 한번 이해를 해 보시면요. 그 증착 과정에서 공정 진행에서 웨이퍼와 이온의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 전도성을 높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이온을 주입하고 전류를 흘리거나 막는 어떤 트랜지스터 특성을 갖게 하는 핵심 공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신호가 잘 전달되게끔 금속선을 연결하는 과정, 금속 배선, 이 관련 과정까지 겪게 돼요. 그래서 이 증착 과정에서 형태로 진행되면서 금속, 증기 상태로 만들어서 웨이퍼에 얇은 막을 형성하게 이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놓고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에서도 노강, 식각, 증착, 어닐링 이 부분 이제 주요 공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HP, SP에서 지금 현재 이 전공정 관련 어닐링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본 거고요. 일단 반도체 제조 마무리 단계에서 이 어닐링 관련해서 이 과정은요,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는 HP, SP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앞서 이제 증착 부분에서 이온 주입이 들어가고, 그쵸? 내용들이 이제 나와준 부분인 거잖아요. 그 순수한 실리콘은요, 전기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어떤 트랜지스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역할, 이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인 건데, 자, 이온 주입이나 이 식각 과정에서 발생한 웨이퍼 부분에서 내부적인 결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이 결함에서 이제 보이드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 부분 결함이나 손상을 줄이는, 열을 가해 치유하고 주입된 주입 불순물이 활성화되도록 어떤 성능을 효율화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제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닐링 방식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초미세 공정인 거죠. 10나노 이하 계면 결함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할까, 이전에 굉장히 문제점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HP, SP 같은 지금 이제 신규 장비 내용까지 나와주고 있지만, 이 고압 수소잖아요. 이 환경에서 저온으로 처리해서 혁신적으로 이제 개선하는 독점적인 기술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독점적인 기술력을 두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HP, SP 지금 현재 수주권과 웨이퍼 지금 기업이 어떻게 공정 단계를 이끌어가고 독점하고 있는지,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선단 공정과 최근에 나오고 있는 로드맵들까지 다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이 내용만 45분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깊게 설명을 드렸었고, HP, SP가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독점적으로 이끌어가고 중요한지, 투자 포인트가 뭔지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해드렸었거든요. 이때 실적들, 밸류에이션, 지금 현재 추이 전망들까지 다 살펴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27,000원의 가격 구간에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이때 무조건 모아 가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무조건 모아 가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지지력 체크해 드렸었고요. 제가 9월 5일날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내용, 우리 여러분들 집중해 보실게요. 오늘 방송에 분명히 처음이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집중해 보면서, 자, HP, SP 댓글로 요청이 많아서 오늘 방송 진행해 드리면서 오늘 더 깊게 추가적으로 풀어갈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돌파하려면요,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31,000원 구간을 뚫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이제 나타내는 구도를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자, 과거보다 좁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 주실 가격 구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는요, 하단 지지력 24,500원에서 24,000원의 지지 움직임을 중요하게 한번 집중을 해 보시고요. 결국에는 주가 탄력, 이 박스권 움직임을 돌파하려면요,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31,000원 구간을 뚫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최근의 고점인 거죠. 네, 최근 고점 이 음봉을 나타내면서 조정폭이 나타났었던 이 가격 구간을 뚫어줘야만 다시 추세적인 움직임, 상방을 바라볼 수 있는 타점 움직임이 완성시킬 수 있다,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에 여기에 이제 양봉이 올라와 줘야 되는 구간인 거죠. 네, 여기에서 양봉이 올라와 주면서 단기적으로 상승폭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 되면은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박스권 움직임에서 잘 모아가시면 수익률 극대화를 노려보실 수 있는 타점인 거고요. 네, 정확하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9월 5일날 타점 체크해 드리면서 분명히 모아가셔라, 수익률 극대화를 볼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채널에 증거가 있어요. 기록들이 다 남아져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 여러분들 중 한 분이 영상 잘 보고 있다고, HP, SP 추석 연휴 이후에 전망도 부탁드린다라는 말과 함께 오늘 방송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 HP, SP 같은 경우는 제 지인들에게도 이거는 이제 바닥이야, 꼭 사야 되는 종목이야, 이렇게 말을 했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들고 있는 종목이라서 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HP, SP 다시 한번 다뤄드려봐야겠다, 우리 여러분들 궁금하시구나. 제가 이제 내용들을 체크하면서 오늘 방송을 찍게 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뭐냐면요. 그 좋은 말씀, 피드백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고압수소 어닐링 독점 구조가 깨졌다, HP, SP에 대해서 제가 다뤄드렸던 영상 댓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생각을 했어요. 사실 팩트를 먼저 드릴게요. 독점 구도가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깨지려면 아직까지 HP, SP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그 이상을 뛰어넘을 만큼, 자, 일단은 고객사가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을 다 지금 공급하고 납품해 가고 있는 이제 기업인 거고요. 이번에 특허 소송에서도 승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독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독창성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HP, SP 같은 경우 기존 고공정 대신에 고압, 고농도 수소를 활용해서 이제 400도 저온의 어떤 동일한 수율을 달성하는 독자적인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TSMC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자, 이 부분과 지금 이제 경쟁사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다뤄드릴 건데, 아마 우리 귀한 구독자님은 지금 후발 기업들이 바짝 쫓아오면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이제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다 보니까 독점의 구조는 끝났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방송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9월 5일날 말씀드렸던 이후로 지금 30% 이상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차트 분석까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겁니다. 자, 영상 집중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경쟁사들과 이제 비교 분석과 추가적으로 차트 분석이 이어지기 전에 제가 공정 단계를 설명드리고 있죠. 자, 거기에서 이 어닐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작동 방식은 이제 수십 분수의 어떤 서서히 고온 가열, 그쵸? 관련해서 순간적인 열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되는 이제 부분에서 시키는 과정, 물성의 어떤 변화시키는 공정인 거고요. 열 처리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공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상대적 저온인 400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고압 어떤 수소 환경 조성을 하고 미세 공정을 적용시키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로 인해서 열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이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지금 현재 이제 주요 제품인 거죠. 네, 그래서 사진을 참고하시면서 이해하시면은 되는데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HPA라고도 이제 불리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10나노 이하에서만 이 첨단 로직 공정에서 계면 품질의 현상과 소자 신뢰성을 확보하고 어쨌든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공정 장비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세 공정 로드맵 제가 이전에 그쵸? 잠깐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9월 5일날 기업 분석해드리면서 TSMC 움직임 로드맵과 삼성전자 로드맵을 다 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모두 다 고객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굉장히 중요한 공정 단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한 번 더 정리해드리는 부분이 여기에서 열 스트레스 제거, 그쵸? 재료 구조 안정화와 소자 신뢰성 향상시키고 불순물 활성화, 계면 결함 감소 시키는 어쨌든 이제 보이드라고 해서 이 문제점이 많이 보여지는데 이걸 최소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맵들도 글로벌 기업들이 발표를 했지만 이 10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이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 본격화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이 어닐링 공정 단계와 이 장비를 놓고 HPSP가 주목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어닐링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는데 이 한계를 뚫어줄 HPSP의 기술력에 우리는 주목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HPSP의 기술을 두고 이 특수 어닐링 장비 기술을 두고 현재 글로벌 기업들에서 공급과 납품과 이 수주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열 처리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HPSP의 기술력이 분명히 크게 다시 한번 화두가 될 거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9월 5일날 말씀드렸던 27,000원의 가격 구간에서요. 지금 이미 3만 원을 돌파하고 말씀드린 이후에 30%를 넘어가고 있는 이제 상황인 거잖아요. 오늘도 36,700원 종가 마무리하는 이제 움직임들도 보여줬는데 저는 27,000원 구간부터 지지 체크해드린 이후로 밑꼬리 다지고 계속해서 쭉 뻗어나가는 차트 움직임이었거든요. 이제 마무리 차트 분석까지 플러스 전망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여러분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쟁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맨 마지막에 정리 과정을 두고 이제 동종업종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이 표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이제 주가는 현재 움직임을 두고 체크하면서 거의 지금 조금 며칠 지났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밸류에이션을 놓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HPSP를 두고 정말 샅샅이 깊게 파헤쳐 보면요. 이 기술력을 따라올 만한 기업은 아직 없어요. 여러분들 후발이에요. 후발의 어떤 경쟁력을 나타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주력 분야에 겹치는 기술력은 여기에서 어닐링이라고 나오지만 이 어닐링에서도 레이저 관련해서 이렇게 주력으로 다루는 분야는 갈린다, 다르다라고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그나마 최근에 이제 특허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던 ST 같은 경우도 결국 승소를 해냈죠. 그래서 승소를 해내면서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도 있는 건데 현재 이제 SK 하이닉스를 두고도 HPA 장비 개발을 시작하면서 조금 더 늦게 시작했어요. ST 같은 경우가 더. 그러면서 2022년에 국내 일본 중화권에 이제 슬슬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HPSP의 2차 공급 업체 정도로 지금 이제 자리를 노리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ST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특허 분쟁이 이제 발생하기도 했었던 부분인데 HPSP가 승소를 했죠. 결국에 승소를 했고 여기에서도 판단이 나온 게 다르다라고 했어요. 엄연히 다르다. 엄연히 다르다라는 내용과 함께 승소를 독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여기 표에는 ST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나마
특허가 바짝 쫓아오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여서 말씀을 드려보면 특허 분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HPSP가 왜 더 우위냐라고 이제 비교를 한 번 더 해드려보면 지금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그리고 특허를 그쵸? 글로벌 선두 이제 파운드리 레퍼런스들을 다 확보하고 있잖아요. 네, TSMC, 삼성전자, 그쵸? 인텔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독점적인 지위에서 압도적인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매출의 90% 이상의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실적 반영도 있죠. 그래서 이 어닐링 장비는 굉장히 중요한 독점적인 구조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요. ST 같은 경우도 이제 장비 개발이 시작하면서 바짝짝 쫓아오고 있어요. 이 중화권에 많이 집중을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고객사 대상 이제 장비 평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HPSP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따냈고 특허까지,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인텔, TSMC까지 네,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공급을 해 나가고 있고 50% 이상의 영업이익률 독점적으로 기반을 이미 다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실적과 내용들로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렸었던 부분인 거고, 이 특허 분쟁은 어떻게 보면 HPSP의 특허 회피 및 장비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 네, 그래서 리스크를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셨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엄연히 기술력과 레퍼런스와 어떤 압도적인 지위, 움직임을 넣었을 땐 아직 따라오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인수전이다 뭐다 막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HPSP 같은 경우는 시총에 지금 알테오젠하고 다퉜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밀려났지만 이전에는 정말 시총 상위에서 놀던 아이였어요. 3위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줍줍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이미 다들 수익이실 거예요. 제 말 들으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이어가면서 지금 후발주자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지만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글로벌 상대로 공급하는 기업이 가만히 있겠어요. 신규 장비까지 내놓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다시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 왔다. 자, 2025년에 하반기로 시작해서 2026년에 본격화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줍줍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오테크닉스도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오테크닉스가 왜 나와 있냐? 어닐링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같은 동종업계의 어떤 경쟁사로 볼 수도 있는데 엄연히 따져보면 어닐링 어떤 장비 내용들이 있지만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다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HPSP를 정말 바짝 도착할 만한, 경계할 만한, 거의 뭐 상위를 1, 2위를 다툴 만한 수준의 기업들은 아직은 국내 기업에서는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끼고 대부분 지금 국가가 한국이 없어요. 네, 미국에서 기업들을 놓고 이제 비교한 부분이 더 크죠. 네, 한국은 정말 압도적인 지위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이어가 보면, 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장비라고 있습니다. 네, 레이저. HPSP는 고압 수소 어닐링 관련해서 엄청난 기술력을 지금 주목되고 있고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전공정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결함에 대해서 독점적인 기술력과 압도적인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엄청납니다. 50% 이상인데, 일단 이오테크닉스 또한 자, 이 부분 후공정 쪽에 더 가까운 부분이 많죠. 네, 후공정 쪽에. 그리고 일부는 이 레이저 장비를 두고 이제 전공정이 있는 건데, 자, 이 전공정 관련해서 이 어닐링 장비 관련해서는요, 이 레이저 마커와 커팅, 드릴링, 어닐링 이렇게 나눠지는 이제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이제 주력에 엄연히 따져보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이오테크닉스도 안정적으로 선두를 이어가기는 하죠. 그래서 동종업종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두고 봤었을 때 이오테크닉스는 후공정에 더 집중된 내용들이 더 많기도 했고 주력 분야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시장을 침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날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꾸역꾸역 네, 한국에 없잖아요. 딱히 비교할 만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넣은 부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 반도체 장비의 어떤 대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같이 체크를 해보면 P2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P2라고 나와 있죠.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건데 자 여기에서 2023년과 2024년 그리고 2025년을 뒀을 때 22.7배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작년에 비하면은 지금 현재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낮은 수치고 최근에 주가 조정이 네, 영향이 아무래도 컸겠죠. 그래서 꾸준한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기록했음에도 이러한 네,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주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간 매출의 움직임을 두고 이제 봤었을 때 2024년과 2023년을 네, 두고 봤었을 때 지금 이제 10억 원 단위거든요, 여러분들. 10억 원 단위인데 그렇게 봤었을 때 2023년에는 얼마였어요? 1791억 원 수준의 매출액이 연간 매출액이 집계가 된 부분이고 2024년에는 1814억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된 부분이에요. 사실상 정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시피 했는데 자 2025년부터 더 올라줄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성장세가 슬슬 발동이 걸릴 수 있는 이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2023년보다 반도체 업황이나 내용들은 지금 현재 2025년이 많이 개선된 내용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뭐 관세나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영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반기 어느 정도 조정을 겪을 만큼 겪었고 우리는 상방을 두고 집중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3사죠. 3사. 이오테크닉스, 비코 같은 경우도 자 지금 뭐 주가나 시가총액이나 그쵸? 내용들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은 지금 HP, SP 같은 경우는요. 50%에 육박하고 돌파하는 영업이익률과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을 바탕으로 투자자들부터 이제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죠. 자 거기에서도 보시면 P2를 두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여러분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현저히 더 낮죠. 네, 더 낮아요. 더 낮고 정말 이 HP, SP 같은 경우는요. 관련해서 이제 밸류체인 관련주 치고는 네,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대목이기는 한데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만큼 앞으로 전망이 더 높다. 왜냐하면 특수공정 장비 부분에서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꽤나 오랫동안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TSMC가 대규모 투자 설비를 시작을 했죠. 시작한 지는 꽤 됐지만 더 추가적으로 네, 본격화 네, 가속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애리조나 그리고 일본, 구마모토, 대만, 타이난 등 지금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집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선단 공정을 두고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내용을 두고 9월 5일 날에도 방송을 진행해 드렸고 로드맵을 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미중 관련해서 네, 무역 분쟁이나 이제 뭐 공급망 관련해서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보편적인 외부 충격 속에서도 굉장히 전력적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이끌어 갔었던 이제 부분이었고요. 반도체 수요 급증과 네, 공급 부장 상황에서 대응하고자 지금 이제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고 이미 로드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자, TSMC하고는요 우호적인 관계를 HP, SP는 꾸준히 맺어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현재 설비 투자를 두고 옆에 표에 보시면 그쵸? 310달러 300달러 다소 조정을 나타내는 이제 그래프 움직임처럼 보여져요. 2023년과 2024년에는. 그런데 2025년에는 어때요? 바로 다시 최대치를 기록하는 네, 움직임이 나와주죠. 380억 달러 움직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봤었을 때 이 구간은요 숨고르기 움직임이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지금 첨단 미세 공정 지금 2나노 내용이 같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 일본 등등 내용들이 이제 전략적인 투자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HP, SP 같은 경우 자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두고 TSMC가 추진 중인 GAA라고 있습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이제 기반의 미세화 노드에서 요구되는 계면 안정성 확보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반드시 도입돼야 되는 공정 장비 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TSMC의 수혜는 같이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데이터 표를 가져와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영업이익률이 이제 50%가 넘는 수준으로 기업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기 2023년보다 2024년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네, 2023년 대비 다소 하락한 부분이었어요. 53.2%에서 영업이익률이 51.8%로 1.4% 포인트 가량 이제 하락한 부분인데, 자 여전히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는요 최상위권에 속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인데, 자 여기에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의 기술에 어떤 우위를 두고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2025년 지금 신규 장비도 나와주고 그쵸,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 지금 2025년 연간 매출액 이게 집계 예상치예요. 네, 확정치가 아니고요. 네, 예상치인데 지금 연간 시점 매출액 2천억 원이 넘을 거고, 지금 이 영업이익 수준도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단 말이야. 전년 대비 13% 이상 오를 수가 있다. 네, 약 11.6% 가량, 영업이익은 11.6%, 매출액은 13.1% 가까이 이제 증가한 수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내다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이제 수요에 대해서는 2나노 이하의 지금 미세 공정 전환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기술적 도점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 확인하고 왔어요. 다른 기업들을. 네, 그랬을 때 여전히 우위에 있고, 자, 어닐링이라고 해서 같이 경쟁 구도가 아닙니다. 자, 주력 제품과 내용들을 따져보면 엄연히 다른 분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제가 팩트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TSMC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마이크론까지 움직임이 나와주고, 중국과 일본 신규 고객사업 매출 기여가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전년 대비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는 성장세 움직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이고, 이 주가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오늘 방송은 HP, SP에 대해서 깊게 파헤쳐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매매 전략이 중요해지는 단계인 거죠. 네, 제가 분명히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주말간 차트 분석에만 집중해서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주말간 매매 전략까지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차트 분석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